안녕하십니까. 주간 도발 영상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명을 둘러싸고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약칭은 통합당인데 여당 의원들이 다른 호칭으로 불렀기 때문인데요. 통합당 의원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즉 제도가 되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당에서 아까 반대표 먼저 달라고 했는데 반대표 반대표 찍어야죠.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종인 현 미통당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해소와 같은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량 공급 효과도 발휘될 것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점을 탑지 말고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치 상임위에서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의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미통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에서 돌아와서 당당하게 우리 부동산 방문자에 오늘 협조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발언에서 미통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이름에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방금 전까지 열심히 밤을 일하다가 수고 한 번도 오셨어요. 일 열심히 한다고 찍으려고요. 중간에 노는 거 찍으려고요. 어디까지 보내야 되나? 여기 아까. 야, 이놈이 나오네. 그래서 대표님, 편한 질문 하나만 드리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좀 부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수 있긴 할수 여기 있다. 와서까지 공수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수해 복구에만 복구만 좀 하고 여기 와서 공수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 주호영 원내대표님 비롯한 미통당의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에 지선에 미통당이라고 하면 우리 기분 안 좋아. 통합당. 죄송합니다. 우리 저 통합당의 의원들에게 대거 오셔서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 하지만 과연 표정 관리에 성공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도 그렇고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전월세 전환율 낮추는 거좀 당 지지율 어떻게 본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시네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미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정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완급 조절의 문제가 있고 당이 더 열심히 잘 해야죠.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여유 없이 이제 입법들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지도부의 고민이 큽니다. 불가피하게 특정 분야의 입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협조를 구하고 가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좀 더 잘 국민께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1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이번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까지 색깔론과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지지율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의 많이 따라가 있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2월부터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지지율가 빅뱅인 걸로 나왔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뭐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위원장님, 그래도 아까 지지율에 뭐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래도 출범 후에 통합당 출범 후에 최고 지지율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 보니 때로는 웃지 못할 말실수도 등장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발언은 그러니까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그런 이견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토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각 당에게 맡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권 주십시오. 의원님, 네. 이것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 아니고요. 저희 21대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서 국회에 와서 다짐한 것은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현승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제 집을 장만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집이 없는 상태예요.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뭐 투기를 한 것처럼 뭐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국토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차관 2분 청장님들 다 강남 서초에 그 집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 그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간사는 문 의원님 우리한테 좀 맡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좀 맡겨주시면 잘 어떻겠습니까? 예,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위원장님, 저기 이것으로 너무 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이해가 혹시 납득이 안 되시나요? 집이 왜 서류상 2채로 되어 있는가? 제가 문 의원 같은 저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영재 의원님께서 의견이시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입건 관계되기 때문에. 발언 좀 합시다. 자, 김태문 여기까지는 가능하세요. 이거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절차라도 좀 밟고 좀 이럽시다. 아무리 독재를 하고 싶어도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이게 누가 얘기한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여러분들 의회 독재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우리 의석수 적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여러분 절차는 지키고 갑시다. 국회법은 지키고 갑시다. 정말로 부탁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뭘 지키기는? 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반 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쟁점이 되는 사안을 모두 표결로 결정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다수의 일방 독주일까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는 여당과 지는 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야당이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재라는 게 군부 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 독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3분 나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저보고 법사위원 그만하라고요? 예.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경남지사가 김경수 지사라는 이유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말꼬리입니다.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야당 사람도 그렇게 하는 내 말을 표현 안 하지만 흥분 안 해요.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걸? 아니 김동욱 의원님 말씀해 주신 아니 오늘 이 의견이 올라온 것에 저거 아니야 아니기는. 아니라니까. 잘못이냐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는데 자꾸 소리 지르니까. 아니 백혜련 지금 타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논의해서 소위까지 거쳐서 여야 합의로 그것도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건 저는 얼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백혜련 간사 3분만 인내합시다. 3분만 인내 좀 해요. 아니 이 PPT를 떼어놓고 이거 발언을 못하게 해요. 2시간. 이거 하나 갖고 2시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저 맞아. 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법안을 저희 안 보내면 어떤 법안을 저희를 보냅니까? 아니 최소한 다수 의견이 뭔지는 좀 알아보시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김도우 의원이 지금 발언을 몇 번이나 했어 도대체? 미래통합당 독재. 예?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니까 그렇죠. 혼자만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김동욱 의원님 그렇게 소리 지르실 거면
발언을 자제하시고요. 아니, 위원장님은- 좀 가라앉히고 위원장님은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왜 사실과 다른 이유로 사람을 매도를 합니까? 김동욱 간사님. 왜 그러세요? 좀. 회의 진행 협조 좀 해주세요. 좀 간사님 좀 어떡합니까? 결국은 표결 처리하는 부작이 아닙니까? 간사가 어떻게 민의를 다른 것도 아니고 최순현 법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최순현 사건이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기술 걸지 마. 이미 상임위에서 최순현 사건이 잘못된 게 뭐예요? 대책 토론에서 소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토론해야 됩니다.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법안 시절 토론하는데 됐어. 가자고. 아니 이게 독재라는 거야 이게. 간사님 이렇게 나가버리시면 어떡하죠? 토론을 아니 한 명이 반대하면 법 통과 못합니까 이거? 야당 독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표결 처리하는 안 되지 마세요. 처음부터 표결 처리하면 안 돼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5분 부동산 발언이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이 발언을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패러디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두 의원의 시각을 가상토론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흔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전세 10억짜리 집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그리고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집값 잡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roken heart is hurting me. I've got my pride and I know how to hide all my sorrow.